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추천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당 지도부가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함을 표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 제정신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걸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파장과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까지 충분히 고민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배신과 반역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친명계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가 제정신이냐거나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는 전 변호사의 입장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성태 변호 전력이 왜 특검 결격 사유인가라면서 논란 자체가 우습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제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실내 체육관을 가득 채운 지지자 만여 명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오릅니다. 당 최고위로부터 제명이 확정된 지 열흘 만에 첫 공개 행보입니다. 친한계 의원 1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친윤계가 자신을 제명했지만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극단적 유튜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좌우하고 있다며 최근 입당한 고성국 씨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선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을 말렸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한동훈 지도부를 해체하기 위한 친윤계의 공격,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출마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컴퓨터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해서 계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경찰 특수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실 컴퓨터 파기 계획을 세우고 파면 직후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 1000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두고 무덤 같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통상 정권이 교체될 때는 인수인계를 위해 이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부 인원을 각 비서관실에 남겨두는 게 관례지만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 대통령실 공무원들은 정 전 실장 지시로 파견 업무를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문서나 자료 등을 파기하고 컴퓨터도 초기화했던 겁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내란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PC 초기화 의혹은 조사하지 않았고 특검은 이 내용을 경찰 특수본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엔 정 전 실장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빗썸이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로 암호화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코인이 얼마든 거래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건데 금융당국은 긴급 대응반을 만들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용자 249명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 개. 이 중 120여 개는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실존하지 않는 유령 코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공시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 2천 개뿐. 실제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가입자들에게 보내질 수 있었던 건 이것이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라 회사 장부에만 적힌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빗썸을 비롯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를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에 숫자를 기록해 운영합니다. 거래소의 실제 보유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부 전산상으론 얼마든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2018년 삼성증권 사태와 비슷합니다. 담당 직원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력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 주가 보내진 겁니다. 심각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빗썸 대표를 불러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함께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대응반은 사고가 발생한 빗썸에 대한 가상자산의 보유 운영 현황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어 다른 거래소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